예, 아팅 9월 전시 원래 이렇게 전시 끝난 날 작가대회 하는 경우는 전혀 없었는데요. 몇 가지 사정 때문에 마지막 날 작가대회를 하게 됐어요. 이 제목을 저 운치 있게 줬는데 정사각형 시라고 지었잖아요. 뭐 이분이 시인이어가지고 시라고 지은 건 전혀 아니고요. 그거는 시인이라는 걸 안 거는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글을 잘 씁니다. 두 분을 이렇게 초대했는데 원래 이렇게 어떤 일이 생기는 거는 오프라인에서 누구를 만났을 때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 오정일 작가 같은 경우는 어떤 다른 일 때문에 어떤 사람한테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작가를 만났더니 저랑 한 20년 전에 알던 사이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작업을 보다가 이건 나중에 열어야지라고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분은 저하고는 일면은 있어요.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지만 일면이 있는데 온라인에 올라오는 작업을 보고 한번 방문해야 되겠다 싶어서 한번 방문하고 싶다라고 얘기해서 갔다가 보고, 두 작가가 똑같은 작업을 하고 있구나, 어떤 좀 웃길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묻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전시 서문에 짧게 적었지만, 아주 짧게 적었지만, 보통 사진이나 페인팅이나 기본적인 영상 작업도 장방형에 담기거든요. 그러니까 직사각형 프레임에 담기지 정사각형 프레임에 담기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디자인 도안으로 정방형, 정사각형이 쓰인 경우는 있어도 대개는 장방형이 담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작가가 정방형 작업을 하고 크기가 작고 밀도가 높고 그리고 하찮은 대상을 다룬다는 것까지 똑같았어요. 그래서 같이 묶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운치 있게 정사각형 시 봉천동 불광동, 봉천동 또 불광동이 약간 외진 동네잖아요, 서울 안에서도. 뭐 그런 점까지 닮아가지고 묶었습니다. 이 작가는 솔방울이라는 예명을 쓰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오해인데, 오해가 있었다는 걸 제가 어제 알았어요. 어제 온 방문자가 한 분이 이 전시 오면서 오정일 개인전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오정일 개인전 제목 솔방울. 그래서 아니라고, 솔방울이 예명을 쓰고 있는 작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쓰는 또 카톡 이름은 또 시세포예요. 그러니까 시적 감성을 뭐 작업으로 나타낸다는 그런 뜻이겠죠, 아마도. 예. 자, 그러면 창작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왜냐면 저기 옆에 솔방울은 미술 비전공자입니다. 미술 전공하지 않았고 사학을 전공했고,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만화 연구회죠. 거기서 크로키 수업을 배웠고 지금은 사망했는데 김영수라는, 이쪽은 좀 민중미술 쪽이죠 사실 이분이. 그래서 그분한테 사진을 배운 적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창작을 하게 된 계기부터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거봐, 유튜브 볼 필요 하나도 없지. 창작을 하게 된 계기는요. 제가 20대 때 이제 대학교 졸업하면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낯이 많이 두꺼워졌는데 그때는 전화 공포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회사 생활 하려면 전화를 잘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회피하고 싶어서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그림을 잘 그린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지만 어렸을 때 만화를 많이 따라서 그렸어요. 그래서 학교 도서관에서 골목안 풍경이라는 그 사진을 많이 따라 그리다가 어떠한 인연에 끌려서 결국에는 그림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몇 년도예요? 그게 대략 몇 년도? 지금 2024년도고 네. 몇 년도죠? 1998년 정도에 1998년도면 도서관에서 혼자서 했다가. 그럼 꽤 오래됐네요, 사실 창작 이력은. 그쵸. 예. 그때는 이제 선생님도 없이 독학으로도 될 줄 알고 했었다가,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뭐 최색화 선생님한테도 배우고 여러 경로를 거쳐가지고서, 정규는 아니지만 배울 수 있는 코스는 거쳐가지고서 배웠습니다. 그러셨구나. 제가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말 할 건 아닌데 제 몸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래서 오늘 계속 누워 있었는데 그 온 관객들이 하는 얘기는 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라온 거 보고 이게 사진인 줄 알았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되게 정교하게 그렸잖아요. 그래서 난 이거를 빔 프로젝션으로 쏜 다음에 그걸 따라 그리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 사진을 보고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생력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사진을 보고 그렸지만 이게 어떠한 사진이 이게 광학적으로 줄 수 있는,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뭐 빈병이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 사실 이게 육안으로는 절대로 육안으로 내가 그 사물을 봤을 때 이게 육안으로 들어오기는 쉽지가 않은 장면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사진을 찍어서 또 확대해서 또 어떠한 이미지를 내가 얻어서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사진을 토대로 했지만 또 시각적으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를 표현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뭐 대체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저희 페트병 있지 않습니까? 그 플라스틱 페트병 보면 다이아몬드 패턴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클로즈업해서 그린 거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 페트병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사물들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걸 보고 그걸 주워가지고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그걸 그린 건데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땅을 보면서 걷는 습관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 땅을 보면서 그 걷게 된 습관의 이유를 좀 얘기해. 저는 아는데. 네, 그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뭐 마티스의 경우에 첫 번째 전시에 작가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과 조금 빗대어서 저희 어렸을 때 어떠한 경험이 내 작업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구나라는 거를 느꼈어요. 그 하나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는데 그 서울로 전학을 가게 됐는데 친구들이 서울로 가면 바닥에 돈이 떨어져 있다고 그래서 정말 서울에 와가지고 바닥을 열심히 봤어요. 돈을 주우려고. 그래서 좀 정말 짭짤하게 죽기도 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그게 그런지 좀 하늘보다는 바닥을 많이 보는 습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 어렸을 때 집에 저희가 어머님이 기독교 신자세요. 여기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얀 눈 위에 예수님이라는 되게 유명한 사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러시아 사진가 이런 사진가가 그 눈이 녹으면서 진창에 어떠한 이렇게 형상이 생기잖아요. 거기서 예수님 형상을 봐가지고서 그걸 찍어가지고서 모든 기독교 신자들은 다 집에 그게 걸려져 있는 유명한 그림인데 그거를 딱 봤을 때 그게 예수님으로 보이면은 믿음이 있는 거고 안 보이면은 믿음이 없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 그림을 봐도 이게 무슨 지도 같아 보이지 도저히 거기서 어떤 예수님의 형상을 찾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저의 작업과 연결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바닥에 보여진 어떠한 뭐 진창이라든지 되게 비조한 어떤 사물 같은 것에서 그 신성을 느끼는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의 그러한 환경이 작업 세계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본인이 개신교겠죠? 근데 개신교 신자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종교는 없고 종교는 없으세요? 모든 종교를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특정 종교 신자는 아니란 말인 네, 거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불교가 좋고요, 어떨 때는 기독교가 좋고, 어떨 때는 양자 역학이 좋고. 그래요? 이 질문을 원래 던지려고 그랬는데 네. 지금 뭐 신앙 얘기를 어머니 신앙 얘기 해가지고 가슴에 문득 떠오른 게 아니고 연작 가운데 여긴 출품되지 않았지만 연작 제목 가운데 에피퍼니라는 게 있잖아요. 에피퍼니가 뭐냐면 저도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봤더니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을 때 예수 공연 축일이더라고요. 이렇게 얘기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게 동방 박사가 베들레헴에 온 걸 축하하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기독교 축일인데 이 시리즈로 연작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럼 이건 왜 이렇게 붙였을까요? 그러니까 그 에피파니가 제가 찾아봤을 때는 그렇게 막 구체적인 걸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서양의 철학사적인 개념으로 나와서 우리나라 철학 용어로 하면은 현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떠한 평범한 사물에서 느끼는 영원한 감각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아까 제가 계속 중복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또한 비루한 존재에서 느껴지는 그 신이 존재한다, 신이 모든 곳에 존재한다 그런 감각을 에피파니라고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는 나와서 이게 내가 추구하는 것과 내가 이렇게 느꼈었던 거를 이 철학적인 용어로 정의하고 있구나라고 느껴서 그때 좀 사용을 하다가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게 뭐 만약에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는 그림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 옆에 제목이 따뜻한 사랑 이렇게 있으면 너무 설명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피파니라는 거는 글로 써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제 작업을 통해서 각자 느껴야 하는 부분 아닌가 싶어가지고서 지금은 제목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다. 요거는 그 미술 전공자 출신이 아니어서 물어보는 것이기도 하고 그 예술가적 작가적 태도가 그러니까
보통 사람하고 다른 부분이 이렇게 만나서 얘기 나눌 때마다 그런 걸 느껴가지고 물어보는 것이기도 한데요. 작업이 여기 그러니까 동일한 크기의 정방형 작업들이 여러 점이 있어요, 그죠? 네네. 근데 작업의 그래도 작업의 가치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상업적 가치는 어쨌든 가격으로 매겨질 텐데 가격이 그 큰 편차가 되긴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 작품 가격이 5배 정도가 차이 되나요? 맞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물어본 이유는 네. 물론 가격이 약간 높은 게 예를 들어서 칼라거나 안에 밀도가 약간 높은 경우가 있긴 있어도 아닌 경우도 적지 않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가격의 순위를 매기는 본인의 기준이 뭐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보통 미술가들하고는 다른 기준인데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꼭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가장 높은 거는 제가 생각하는 5배 차이가. 적정한 판매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네. 왜 저기 거의 밀도랑 사이즈랑 그건 동일한데 재료도 거의 동일하고 근데 그러니까 다 저마다 이유가 있는데 예. 그 뒤에 보시면 저 여기 리본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맨 위. 네, 그거는 150만 원이고 그 밑에는 30만 원이거든요. 30만 원을 정할 때 특가라고 해가지고 가격을 낮춘 거이긴 했어요. 네. 이상하다 30만 원을 하겠대요 계속. 그래서 알겠다고 아니 이렇게 하시라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판매를 힘들게 목적이었던 오셨는데 거죠. 또 운이 작용해서 좋은 작품을 사가시면 기분 좋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사회복지 뭐 재단도 아니고 뭔가 운영을 하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무하는 자본주의까지 게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저는 좀 누가 소장하고 행운스럽게 소장을 하고 모두에게 좀 작은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굉장히 싸게 30만 원 했고 위에 150만 원으로 한 건 저거는 이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시리즈가 상징성 시작하게 된 때문에? 원동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저 작업을 하고서 되게 만족스럽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이거를 계속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때문에 근데 극단적인 두 점 아니더라도 저쪽에 있는 작업하고 여기 있는 작업하고도 가격 차이가 2배 정도 나는데요. 네. 그죠? 게다가 똑같은 흑백인데 네. 그건 기준이 뭘까요? 왜냐면 밀도는 거의 똑같아 보이는데 그게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이렇게 추구하고자 하는 쪽으로 좀 더 이렇게 최전선에 있는 작품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것들을 조금 높게 했고요. 이건 이제 다 나머지는 조금 아쉽지만 떠나보내도 되지 않을까. 최전선에서 조금 이렇게 이제 길이 좀 달라지는 곳에 있는 작업들은 조금 착하게 가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쪽에 보면은 사물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작업들이잖아요. 풍선이라든지 아니면 컵이 이렇게 있다든지. 근데 얘는 이제 클로즈업이고. 점점 좀 꼭 추상성으로 가겠다는 거는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제가 가는 최전선에 있는 것들은 좀 제가 계속 간직하고 보면서 또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그냥 알쏭달쏭한데요. 저게 그럼 본인의 어떤 작가로서의 태도는 어떤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작가로서의 태도는 일단 너무 포괄적인 질문인 건 알겠지만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그냥. 계속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창작을. 그리고 누구는 사학과 나왔다는 얘기를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는 어떨 때는 제가 이 재료가 펜 쪽으로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래서 펜으로 하기 때문에 펜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계속 뭐 소설을 쓴다든지 뭐 편지를 쓴다든지 기록하는 도구로 더 많이 쓰였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행위를 왜 좋아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거를 그릴 때 솔직히 그린다라는 기분보다는 이렇게 뭔가를 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그 사물이 가진 내력을 내가 필사하는 필경사 같다라는 시적인 생각도 좀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을 하고 있고 그 기록된 것들이 어떠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작업이 뭐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라는 상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좀 이제 시적으로 거창하게 말을 하자면 어떤 상형 문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상형 문자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딱 보이는데 사람이 이렇게 되게 해독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딱 봤을 때 강렬하게 뭔가 와닿지만 뭔가 계속 해독하고 싶은
그런 그림을 최종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게 묻고 질문하는 걸 되게 많이 했는데요. 시간이 20분 거의 다 돼가지고요. 혹시 이게 청중 가운데 물어보고 싶은 질문 있으시면 좀 던져주시겠어요? 아, 여기 있네, 한 명. 예. 우선 설명 잘 들었고요. 예. 이 환상 연습 그죠, 대해서 네.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아,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 네. 뭐 물어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조금 나왔는데 좀만 더 이어붙이자면은 네. 거의 제 질문이 끝났을 것 죄송합니다. 긴장해서. 환상을 우리가 보통 들었을 때 뭐 어떤 이미지나 상상을 연상하고자 하는 단어인데 이제 현실이랑 대비되는 단어로서 연습이랑 왜 붙이는지 궁금하고 그래서 작품이랑 연관돼서 좀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에피판이라는 생각을 해서 그 제목을 했는데 그게 너무 설명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전시를 할 때 환상 연습이라는 제목이 떠올라서 그 단어가 먼저 떠올라가지고 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도 답을 찾는데 우리 보면 인체에 보면은 뭐 분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분자를 쪼개면 원자가 있고 원자를 쪼개면 그 안에 있고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는 다 텅 비어 있는 존재인데 그게 어떠한 이미지,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이미지를 만든다는 게 저는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결국에는 다 환상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다 텅 비어 있는데 이렇게 뭔가 이미지가 있다라는 환상, 물질이라는 환상이 존재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모두 환영이나 환상이 아닐까라는 좀 철학적인 생각을 했었고 그렇다고 하면 그림이라는 거는 또 환상의 환상인 거고 그리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저는 이 세계에서 뭔가를 연습하면서 살아간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누가 연습을 시켰는지는 모르지만 항상 모든 거는 계속 공부를 해도 새로운 질문이나 숙제, 뭐 시험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계속 연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좀 제가 세계에 대해서 정립되진 않지만 총체적으로 느끼는 의문점을 제목으로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답이 됐어요? 네. 예. 또 질문이 있으세요 혹시? 저 질문이 있는데 네. 그 펜으로 그린 그림하고 아크릴로 그린 그림이 있는데 네. 두 작업을 할 때 작가님은 어떻게 다른지 어떤 걸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어요. 그 펜으로 아크릴을 묻혀서 그리기도 하는데 그럼 혹시 색깔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아크릴 그림은 붓으로 그린다라고 생각했어요. 펜으로 그리는 거죠? 네. 펜으로 아크릴 물감을 네, 찍어가지고. 찍어서 아크릴 잉크를 찍어서 네. 근데 펜촉이 이제 나중에 예리하다가 되게 뭉툭해지잖아요. 그러면 아마 세필 1호나 2호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세필로 그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으세요? 네. 없으면 끝난 다음에 또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까이서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솔방울 작가 대화는 마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